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내일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합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에 윤 전 총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참 어려웠었죠. 하지만 내일 오후 1시면 드디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으로 직접 차기 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어제 윤 전 총장의 이런 모습이 또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선캡이라고 하죠. 모자도 쓰고요. 마스크도 쓰고 또 반팔 위옷을 입은 채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윤 전 총장의 모습입니다. 차림만 보면 글쎄요. 휙 지나가면서 볼 때는 그냥 동네 산책을 나온 평범한 중년 아저씨처럼 보이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이 포착된 이 장소가 특별합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바로 윤봉길 의사 기념관 이곳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대선 출마 선언 장소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인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미리 이 대선 선언 출마 장소를 사전 답사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사전 답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상상 시뮬레이션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가가지고 이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출정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내가 본격적으로 출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출사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현장에서 딱 거닐면서 그 내용을 가다듬었을 테고 마음도 다잡았을 테고 그리고 내일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사전에 하듯이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이게 의미하는 게 충청도를 포인트로 잡는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현충사 얘기도 있었고 또 윤병길 의사 그 기념관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의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윤봉길 의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도 거의 비슷한 의미에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결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충사는 팀플레이의 개념이지만 장군이니까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개인적인 의기라고 하는 것에서 그 전략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또 한 장의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포착된 모습인데요. 이날도 윤 전 총장이 아주 편한 차림으로 공원 산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가요. 그냥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자는 이 순국한 이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하는 천안함 모자라고 합니다. 자, 윤 전 총장이 이 모자 아무 이유 없이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분히 메시지를 담으려는 어떤 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모자를 어떻게 갖게 됐느냐라고 하면 지난 현충일에 그 천안함 생존자 전후 회장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하. 그런데 받은 모자를 쓴 거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안보가 무너진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어떤 메시지도 내놨던 그런 네.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이 동네 인근을 산책할 때나 자유롭게 다닐 때 이 모자를 또 쓴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고 그렇다면 어떤 본인의 심정을 좀 그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에 앞서서 가다듬으면서 이 모자로도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메이킹에도 나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윤 전 총장이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에게 위로 전화를 일일이 걸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내일 대권 도전 선언 뒤에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관련 정책이나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날을 세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한 번씩 측근들한테 서운한 감정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이 측근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일이 위로 전화를 요청을 하니까 스스로가 견뎌내야 된다 하면서 위로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네. 다르게 지금 윤 총장이 이제 측근들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검찰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윤 총장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당권을 맡기고 총선 지휘를 부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 우리의 그 측근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맡기면 맡긴 대로 맡겨라. 이런 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자, 위로 전환을 했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다시 결속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반격을 위해서 검찰의 진지전을 펼치자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 친정에서 여러 가지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윤 총장이 없으면 흐트러지고 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선전에서 일정 정도 엑스페일에 맞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고 이거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나도 한마디 하겠어요.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의도하지 않았다, 선이다, 개인적이다, 자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이 김우석 교수께서 이제 축소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모자 하나 쓰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장소 하나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어느 행위 하나 하는 것들이 다 밖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식을 해요. 그러면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행보고 정치적 메시지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갑자기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 정치인에게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어디 있나요? 명확하게 자신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꾸 우연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